뭐라고? 오늘이 광복절이라고?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 20대 일본 여성이 한국 명동 한복판에서 패닉을 겪은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일본인 여성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작 전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인 일본인 아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업직이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게 좋아서 영업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부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죠. 여자가 무슨 영업직이냐, 남자들만 있는 곳이라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다고 뜯어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부모님께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끝에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영업 업무 쪽으로 발령받았고 처음엔 이런저런 실수도 하면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느덧 5년차가 되면서 능수능란하게 바이어를 설득하고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우 짜릿한 기분을 들었고 이런 제 일에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이제는 아주 흐뭇해하시죠. 이런 저에겐 아주 특이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일본 극우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했던 과거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여 미국 다음으로의 경제대국까지 갔던 걸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전자회사가 과거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휘어잡는 회사로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매우 만족하며 다니던 회사 생활 중 저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을 구매 검토하고 있는 회사로 직접 가서 계약을 따오라는 것이었는데요. 계약 따내는 거야 자신 있었지만 그 행선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이자 전쟁까지 겪으면서 우리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의 회사로 찾아가서 계약을 따오라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받고 납품을 해야 하니 한국 기업이 갑이고 우리 일본 회사가 을이라는 것을요. 과거 식민지 시절엔 감히 우리 일본을 쳐다도 못 보던 한국 아니 조선이었는데 제가 그런 한국으로 가서 을의 입장이 되는 상황을 상상하니 매우 화도 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무조건 계약을 따오라는 것입니다. 바지끄댕이를 붙잡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따내라는 말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말기에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고 미개하여 우리 일본이 도와준 나라인데 그런 나라한테 가서 매달려야 하다니 정말 죽기보다 싫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 나라의 회사로 가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매달려야 하다니.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직장에선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니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에 가서 국어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걱정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침략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출장날은 다가왔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이 믿기지 않은 현실이 실감나질 않았으며 비행기에서도 한국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선 일단 예약해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서 탔습니다. 택시에 타서 기사님께 명동의 로얄 호텔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서 서투른 게 느껴졌는지 기사님이 대뜸 일본인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순간 긴장이 됐고 올 것이 왔구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일본인인 저에게 과거사를 언급하며 혼내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기사님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경제대국 일본에서 왔냐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태워봤지만 일본 분들이 가장 예의 바르고 기품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우쭐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아직 남았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줬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호텔까지 도착했고 저는 짐만 대강 올려놓고 호텔을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바이어와의 미팅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회사에 도착해서 미팅이 시작됐고 잠시 후 서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계약을 따낼 땐 최대한 바이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편입니다만 극우단체 소속의 아버지의 딸이자 뼛속까지 보수 일본인인 저로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게 계속 생각나서 평소와는 다르게 바이어에게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일본이라서 그러는 거냐? 라며 속에 있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바이어가 당황해하더군요. 그리고 차분히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만 흥분을 하고 있었고 한국인 바이어는 몹시 차분하더군요.
우리 회사가 일본이거나 기술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서류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겨우 서류 문제였다니. 서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라면 제가 직접 오지 않았어도 될 만한 것이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당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동료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어야 했는데 융통성이란 조금도 없는 일본인들답게 일처리를 했었네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조금은 미안한 태도로 바이어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사에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우리는 너희 회사를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 너희 일본이 과거의 역사 때문에 싫기는 하지만 당신과 당신 회사에는 악한 감정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 좋은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더군요. 순간 왈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해야 할 입장일 것 같은데 저를 더 배려하는 한국 바이어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한국 바이어가 못 본 채 하며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갑자기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바이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삼겹살은 일본에서도 많이 들어보긴 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수의 반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음식 가격이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리 많이 시켰냐고 물으니 이건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반찬들이라 가격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선 식사를 시키면 딱 그 메뉴만 나오는 편인데 한국은 서비스로 반찬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다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 특유의 정문화인가요? 더 놀라운 건 반찬들을 추가로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숯불이 나오고 다 익은 삼겹살을 한 입 씹는 순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느껴지면서 너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삼겹살을 먹어봤지만 두께가 얇았기에 눈앞에 있는 한국의 삼겹살이 어떤 맛일지 걱정스러웠거든요. 고기가 잘 익기는 할까, 너무 두꺼워서 질기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삼겹살이 익어가는 걸 보고 있다가 한 점을 입안에 넣는 순간 걱정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맛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바이어가 알려준 방법대로 상추에 밥, 마늘, 파무침, 쌈장을 넣어 먹어봤더니 입안이 꽉 차서 씹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입안 가득히 느껴지는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상추의 신선한 맛이 섞이면서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에 돌아오니 바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한참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무척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제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계약이 쉽지 않을까봐 출장 일정을 넉넉히 잡아놨었는데 어제 도착한 첫날 계약을 성사시켜서 본사에 보고하고 갑작스런 휴가를 받은 셈입니다. 우선 호텔이 있던 명동을 나가보니 거리에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명동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광복절이더군요. 저는 순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란 게 문득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 거리에 한국인들이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짝 긴장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일본에서의 극우단체들의 활동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걷고 있는 한국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단체로 몰려가서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는 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고개를 돌렸고 명동의 관광 안내인인 걸 확인한 순간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저앉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옆에 벤치에 절 앉혀주었습니다. 걷다가 멈춰선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를 붙잡고 물어본 거였다고 합니다. 안도감이 들었고 관광 안내인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혹시 식사 전이라면 식당을 추천해주겠다고 했는데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허기가 지더군요. 추천해달라고 하자 명동교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지금 시간은 식사 시간대가 아니라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인이 알려준 대로 칼국수와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나왔고 우동과 비슷하게 생긴 듯 했지만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진 고기와 양파가 고명으로 올라간 칼국수를 한 젓가락 먹어보니 진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뜻한 국물까지 마셔보니 허기졌던 배가 꽉 차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킨 만두도 너무나 꿀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배가 부르기도 해서 소화도 시킬 겸 명동 거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일본도 이런 번화가가 있지만 거리를 다니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무표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국의 명동은 달랐습니다. 다들 활기찬 표정과 얼굴에 생기가 느껴졌고 저 또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명동 거리를 걷다가 목도 마르고 잠시 쉴 겸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 맛이 좋은 집인지 주문하는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섰고 기다리는 동안 현금을 준비하느라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신용카드를 내밀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내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마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맞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삼성페이를 이용하거나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만으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깐 무척 편리하단 생각이 들었고 일본과 비교가 되더군요.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아날로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결제를 받기 위한 서류로 종이를 쓰고 있고 컴퓨터 저장 장치로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직접 목격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갑자기 좀 창피해지네요. 커피를 받아와서 창가 쪽바에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한국으로 온 게 계약을 위한 출장이긴 했지만 이틀 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극우단체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에게도 제가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꼭 한국으로 출장을 다시 아니 여행을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을 했네요. 그리고 그땐 아버지를 모시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이 최고이고 한국은 식민지로만 생각했던 아오이 씨가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됐는데요. 이런 아오이 씨를 응원해주거나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바가지였습니다.